에코 프로비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참 답답하게 지금 생겼습니다. 전일에도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들이 180억을 매도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전일 주가 하락을 전부 다 외국인이 갖다가 패대기 쳐가지고 나타난 현상인데, 이게 이제 그 테슬라 주가도 제가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천재투자TV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시고 테슬라 분석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에코 프로비엠만 갖고 사실 분석이 좀 힘들죠. 테슬라 주가도 반드시 좀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 분석도 좀 동영상 참조를 하시고요. 이 에코 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저점 라인에 지금 딱 와 있고 추세 하단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딱 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전일 종가 자리가 정확하게 이제 그 저점 추세 하단 자리인데, 이 그 에코 프로비엠이 됐든 뭐 다른 그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도 대부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상승을 했어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동평균선이 꽈배기를 들면서 이제 상승 전환을 하는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가 저가차 양산을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 시원찮고, 또 4월 달에 중국 판매가 4월 초에 좀 시원찮다, 예상보다 급감을 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제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제 에코 프로비엠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지수는 사실 그렇게 뭐 고점 대비로는 많이 조정받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2차 전지주가 워낙에 주가가 맥을 못 추면서 지금 2차 전지 에코 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 고점에서 30만원 근처에 갔던 종목이 지금 22만 8,500원까지 내려와 버렸으니까 주가 고점 대비 상당히 지금 좀 손실이 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약 한 20% 정도 전후 이렇게 좀 빠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이제 빠졌다고 해서 뭐 올라가주면 되는데 바로 올라갈 만한 건 유인이 별로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흠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는데, 금리가 낮아지면은 할부를 해서 대부분 이제 고가 차량 같은 경우 또 리스 차량, 리스라기보다 이제 그 할부를 해서 이제 할부 차량들 뭐 비중이 워낙에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금리가 좀 낮아져야 이런 내구재인 자동차, 특히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보다도 더 비싼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입이 좀 순조롭게 조금씩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가가 보통 하락을 하게 되면 말이죠, 주가 상승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하락하고 나면 이제 물량을 한번 걷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손바뀜이 거의 없어요. 그냥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가 이제 바닥에 오면은 뭐 사고 팔고 뭐 하면서 저가 매수 세력하고 지금도 더 빠진다 해가지고 뭐 공매도 세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매도 세력하고 충돌을 하면서, 그게 이제 사고 팔고가 많이 늘어나면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되는데, 주가가 지금 현재 거래량이 아주 오히려 이제 파란색으로 해서 지금 좀 거래량이 오히려 없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주가가 이제 바로 올라가기에는 좀 요원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올라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손바뀜이 있으면은 이 정도는 바닥에 왔다, 이런 세력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런 세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받쳐놓고 좀 까딱까딱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자리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겠고, 주가 상승을 하더라도 어쨌든 전기차가 판매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조성이 되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조건죠. 아니면은 기술적으로도 손바뀜 현상이 나오든지, 실제로 이제 전기차가 조금 이제 판매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어떤 징조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주가는 상당히 좀 아쉽게도 시간이 좀
시간과의 싸움이 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이때가 에코프로비엠이 작년에 7월 26일 날 고점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4월 13일인데 1년이 되는 시점인 7월 달 정도 가야 주가가 이제 저점을 모셔가고 유미하게 이제 좀 상승세를 좀 모셔가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도 이제 6월 달은 완전히 물 건너갔고 7월 달도 사실상 조금 힘들다, 이렇게 이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이나 연말경에 가서야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올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 일부 투자은행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최근에 유가가 이제 엄청나게 쳐 올라갔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 이란이 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유가 또한 올라오고 수출도 좀 회복이 되고 막 교역이 좀 늘어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기 침체가 돼야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런 맥락을 보면은 좀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될 수 있겠고,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지금 4월입니다. 5, 6, 7 약 3개월 정도 이런 이제 비실한 형태, 내지는 주가가 이제 바닥에 왔다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추세 저점에 와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에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막판에 이런 어떤 셀링 클라이맥스가 이제 한 번 더 쏟아버린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도 나올 소지도 좀 있습니다. 이 손바뀜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들어 눕거나 아니면 계속 이게 어떻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빠졌을 때도. 그래서 좀 답보 상태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사실 이제 보유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지 몰라도 여기 이제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빠져버리면은 이제 조금 이제 그 기술적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빠진다 하든 안 빠진다 하든 요런 20만 원에서 주로 이제 그 25만 원 라인에서 좀 되게 이제 그 답답함이 좀 기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이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자리는 테슬라가 이제 25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아마 25일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실 테슬라도 이제 그 실적이 안 좋고 차량 인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의 가늠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 인도가 이제 자꾸 준다는 게, 뭐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막 그때 되면은 조금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주가도 뭐 이러한 이제 좀 뭐랄까요, 약간 뭐 일시적으로 밀리든 뭐하든 간에 다시 들어올려 가지고 이런 이제 고점 자리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횡보 자리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좀 계속 좀 흘러가면서 1년이 되는 시점인 7월 달 뭐 전후로 해서 어떤 마디 자리가 되거든요. 기간 파동상 그 자리에 어떤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2분기 이가 이제 4, 5, 6월 달 아닙니까? 2분기 실적이 이제 7월 달 뭐 7월 하순 정도 이제 발표가 되고, 테슬라부터 해서 이제 그 시기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미한 어떤 전환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가두리권에서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소지가 좀 높아 보이죠. 물론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그 전이라도 조금 뭐 변화의 조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은 갑자기 뭐 전기차가 갑자기 뭐 많이 좀 바닥 짚고 이제 팔린다, 이런 징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차트상 어떤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것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좀 요게 테슬라 실적,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실적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조금 오히려 들어올릴 소지가 있겠고, 유의미한 상승은 이제 7월 달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됐어요. 정말 그 힘든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리는 매도할 자리는 좀 이미 지나 버렸고요.
좀 기다리면은 또 좋은 희소식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연기관에서 사실 내연기관을 가장 내연기관차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든 차가 이 저 회사가 벤츠입니다. 벤츠에서 이제 쭉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막 전기차를 막 좀이라도 좀 서두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디젤차 좀 더 고수하고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전기차로 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오존층 파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에 의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가는 것은 불멸의 어떻게 보면 진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든 조금 인고의 세월, 캐즘이라 그러는데 어디 얼리 아답터가 일단은 한번 구매를 하고 나서 대중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원래 이제 소강이 좀 있거든요, 항상. 그런데 그 소강 국면에서 하필이면 채소대가리 없이 금리를 막 쳐올려버렸지 않습니까? 미국부터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케이스라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조금 1개분기 정도 인내를 갖고 좀 기다려보면 그때도 뭐 바로 뭐 상승하지는 않습니다만 저점 찍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완만하게 그야말로 이제 상승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인데 막 금리 인하를 해나가면서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숨통이 좀 트여질 겁니다. 숨통이 트여져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충분히 이 지금 손실을 뭐 자기 뭐 58만 4천 원 작년 7월 달에 이게 매수하신 분들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장담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상당 수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게 그러니까 이 인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들이 좀 도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런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제 선두권에 있는 양극재 시장의 선두권에 있는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배터리 회사 중에서도 이제 국제 삼성 S대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들 SK원은 이제 조금 너무 부채 부담이 좀 커요.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 진행되면 분명히 이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인터넷 시장이 이제 난립하면서요. 네이버 다음 뭐 네이트, 네띠양 뭐 천리안 뭐 저기 뭐 PC통신부터 해갖고 뭐 엄청나게 많아졌습니까 싹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죠. 뭐 이런 것들로 재편되면서 그 수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입니다. 대세를 거스르면 안 돼요. 그 대신 재무구조가 좀 비실하거나 그 진입장벽이 좀 시원찮은 놈들은 분명히 조금 이제 중간에 가면서 굴러떨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콩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이게 솎아줘야 되거든요. 솎아준 다음에 이제 그 남아있는 것들은 또 잘 가는 겁니다. 결실을 확실히 보는 것인데 결실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코프로비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58만 4천 원도 나중에는 충분히 좀 돌파를 할 것인데 그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꽤나 걸리겠죠. 금리가 이제 저금리로 가면 저거 그냥 돌파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좀 시장 접근을 이 종목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테슬라 주가 흐름도 같이 좀 분석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